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한일령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고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들 좀 골라봤는데요. 아주 신통한 것도 있고 신통치 못한 것도 있고 뭐 사실 이 업종이 좀 그렇기는 하죠. 약간 글쎄요, 시장의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성향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4분기는 이런 업종들은 비수기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반응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거래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 한 1월 초에서 중순 이쯤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게 극히 정상적인 포지션이다라는 부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한일령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포토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중국에 수출하는 걸 갖다 금지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논리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뉴스로 올라가는 건 바로 sell on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3일 연속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4일째 되면 보통 음봉 들어오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장이 좋은 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고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 실현 의견 2025년 222번째 12월 두 번째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둘씩 또 다시 만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일단 12월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것들, 기본 수익률 나오는 것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의견을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 이상은 다 나오셨을 거예요. 아마 높으신 분은 한 9% 정도 나왔을 거고 낮으신 분이 한 8.3 이 정도 수준까지 움직였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스펠트 케미컬로 저희가 이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을 좀 교체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든든한 면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케어 뉴스에 브리핑방에 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뉴스 스크레어는 이제 폐지하고요. 케어맨 클럽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 주셔야지 또 제가 저 단체 브리핑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과도한 매도를 갖다 치기엔 좀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선물 분야에서 커버링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목요일 이후부터 조금 하방이 열린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3,9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생각은 좀 해보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일본도 대미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과연 엔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금리, 그것 때문에, 물론 레버리지 쓴 자금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단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예를 들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나중에 얘기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만약에 터졌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두 달 이내에 대부분 다 리바운딩이 올라왔던 경험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캐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다 투자하면서 어떻게 다 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런 시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찍고 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래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 2단 하락 정도 온 것들, 그래서 한 중턱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드리블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밸류에이션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거래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채널의 포트폴리오는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또 케어맨이 잘 또 케어링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을 수익 낸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수익 낼 건 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뭡니까? 비수준이나 작은 손실 보고 정리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면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것들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가장 또 우리가 현명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점 거래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요즘 신고가 찍고 있고 막 정배열 타고 막 그죠? 5일선 이평 타고 가는 것들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 하다가 재미가 좋을 땐 좋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팍 맞으면 그럴 때 이제 훅 날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먹었던 거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뭐 우린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케어링을 계속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항 면세점 때문에 상당히 크게 적자를 보던 그런 것들이죠. 사실 공항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호텔신라가 공항 면세점 부분 일부분을 좀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된 것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내년도 3월까지는요,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을 좀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력도 감소시켜버리고, 이제 어차피 없애버릴 건데, 거기다 뭐 인력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조 좀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서, 실제 움직이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면, 올해는 아니에요. 4분기까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괜찮아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점 철수해서 연간 적자 1,000억 원 정도를 갖다 앞으로 뭡니까? 감축이 기대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거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호텔신라가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도 잘 못 받고 PER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저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일령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한일령 피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좀 길게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도 일단은 부정특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좀 있겠죠. 5월달입니다. 자, 그럼 그 구간 안에서 그 기간이 한일령이 얼마나 오래 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한 15일 전후에서 보통 공략을 하는 것들을 제가 기본 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한일령 관련된 종목들 다 그때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막 그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흑자전환 뉴스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자,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 1쿼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빠지잖아요.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쿼터 부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년도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종목은 뭐하다? 예, 2쿼터가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과정을 좀 생각해보면 좀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여행주가나 또 이런 거 호텔 또
카지노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낮은 점이 형성되는 건 나중에 아주 저밸류에이션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또 매수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222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또 우리가 주가는 하락을 해서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좀 볼 타임은 되긴 됐어요. 그래서 222 이동평균선 쪽 아래쪽을 좀 내려가 주면 우리는 천천히 매수해 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틀을 갖다 222평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북클로징 하고 나면 이 종목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다시 뭐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것도 나올 상황이 거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서 헤쳐 먹었거든. 한일령 이슈 나오면서 여러분 다 끝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저점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흑자 전환이 진행된 거니까 요 사이 구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42,500원에서 45,000원, 뭐 이 정도 사이 부분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풋클로징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저 아주 빨리 매수가 들어가야 제가 볼 때는 12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수준 되면 그다음부터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서 1월 15일이나 구정 사이에서 바닥 찍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공략을 또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나름 시나리오를 좀 그려놨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여기 5만 원 라인이죠. 여기 매물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계속 꼬라박았잖아요. 이거 뭐 2차 전지도 아닌데 그냥 계속 꼬라박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보고 또 매수 포인트 잡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략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5만 원 정도. 그리고 내가 좀 길게 보고 내년 봄까지 본다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는 것도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시장 컨센서스 목표치는 대략 보니까 6만 원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뉴스 보고 주식 사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 드리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누가 또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작년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58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한 5나 57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딱 보면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 개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거나 또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평단가는 얼마 밑으로 맞추는 게 좋겠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5만 원 언더로 맞춰야지 나중에도 출구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CC 요즘 최근에 보면 항공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은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죠. 뭐, 이 대한항공이고 아시아나항공이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달러 계속 강세로 올라가고 비행기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달러로 뭐예요? 리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 이게 영을 장부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달러가 어떻게 되좀 약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하고 포인트가 관계 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야지 뭐가 되겠어요. 예, 예. 그죠. 유가도 우리가 수입 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하락하는 부분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포인트가 지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에 해도 이건 늦지 않는다. 어차피 지금은 비수기다. 그러면 내년 1월 한 중순까지는 기다려주면서 포인트를 뭘로 잡는다? 예. 금리 인하가 나타나거나 혹은 또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오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금값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거래하실 때 이거는 조금 팁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늘 얘기하잖아요. 계절적 비수기고요. 수요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중국 향도 또 이렇게 또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볼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부가 좋지 않은 것들이죠. 지금 그 중에서도 LCC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은 저는 진에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그 LCC 중에서 가장 좋기도 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 적자인 거 이거 맞아요. 이거는 이 장부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까져 나온 거죠. 이 부분이 다 뭐예요? 환율하고 유가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을 전망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한일령 부분까지 좀 생기면 이 포인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쯤이겠어요? 예, 바로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12월, 올해 4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하고 이제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어, 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하는 거, 그거 한번 보고 이 종목은 뭐 재미 삼아서 하실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사이까지는 왔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 구간은 거의 그냥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사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최저가 근처에서 사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면 그냥 조금씩 계속 사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더 내려갈 때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지금 계속 꼬라박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2분기 연속 그냥 냅다 꼬라박은 건데, 미국도 저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 역할. 그런데 그게 5월이 거의 이제 5월이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할 거고, 5월에 새로 연준 의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5월은 가장 또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가는 과정 속에 이 종목이 리바운드에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빈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제가 지금 뭐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여러분 아마 거래를 해보신 분들 아시긴 하겠지만, 저 6,500원, 6,6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대략 한 20% 잡아두고요. 나머지 밑으로 내려갈 때만 사주면 돼. 그리고 나면 적어도 8,000원은 올라온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일령 관련돼서 이제 카지노에 관련돼서 관심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최근에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카지노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매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때, 지금 시즌은 그래도 돼. 어차피 뉴스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장부를 까보자 이겁니다. 나중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그렇게 손이 나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올해 영업을 잘해서 그렇긴 한데요. 롯데관광기업은 미국 부채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뭐 장부도 보고 이러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는 하니까 이야기 드리면 사실 올해 롯데관광개발 오른 것들은 물론 뭐 기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계속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건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볼 땐 내년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보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관광개발 영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롯데관광개발이. 장부가 좀 좋지 않으니까 항상 얘기 드리는 것들이죠. 자, 그럼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은요. 이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되게 눌러줬다가 올라갔다가 눌러줬다 올라갔다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장부성으로 가장 좋은 건 파라다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금 4분기가 가장 큰 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것만 포인트로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 잠정이 어느 정도 나올 때쯤, 그쯤이 제일 싼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종목들 구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질부질하다고요?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건 파라다이스다.
덩달아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GK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실적이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파라다이스하고 발맞춰서 움직여가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GK를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거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에 다른 것들 다 체크해 보니까 얘도 이만큼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판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 두 번 정도 거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파라다이스 거래한 것보다 훨씬 낫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어느 순간 글쎄요, 어느 일정한 그죠? 애널리스트든지 어느 증권사 아니면 어느 쪽에서 뭔가 한번 이렇게 툭 쳐버리면 금방 또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들은 흔들어 놓을 때는 쉽게 흔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보인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1쿼터도 이렇게 그닥 좋은 거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 지배주주 손익도 그렇게 빠지게 되고요.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이게 빠지는 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건 결과적으로 그게 빠지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 EPS가 내려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게는 그게 없어요. 얘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 그쵸? 4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는 분명히 한번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언지를 할 겁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걸 분명히 체크해 나가는 곳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저는 파라다이스나 GKL 쪽 바라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픽이 파라다이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수기니까. 지금은 그냥 한일령 때문에 야,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좀 내려가던 게 올라온 건데 다시 원점 타격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근처 어디로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중요했던 건 하나 있어요. 아, 이 상황에서 저점은 여기를 잡아주는구나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체크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일 라인 있지 않습니까? 16,000원과 17,000원 사이 여기서 그냥 아니 뭐 안 사면 그만이잖아. 안 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를 하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 사건 사고라는 것들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일 경우는 그렇게만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 관련된 데서 신성에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수주잔고 좋고요. 장기적으로 성장성 계속 좋습니다. 이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북미 공장 가동률 끌어올려야 되고요. 이게 나쁜 기간이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이런 삼성 SDI 이런 곳에 계속해서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죠. 북미 공장 계속해서 진행하고 해외 공장 진행하고 특히 ESS 관련된 거 진행하는 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원점 타격.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성 ST 자체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이 방송 보다 말고 잠깐 멈춰서 저희 위치를 딱 보고 LG에너지 솔루션 차트 딱 보세요. LG에너지 솔루션 오를 때 얘도 같이 오르고 같이 꼬꾸라질 때 같이 꼬꾸라져요.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아주 심플하다. 그런데 전 LG에너지 솔루션 거래 그러면 똑같은 위치로 움직인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거래하는 것보다는 얘 거래하는 게 뭐다? 훨씬 우리가 좀 글쎄요 에너지도 좀 덜 들고 부담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 근처에서 다른 종목 하나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나면 이 종목으로 다시 또 편입을 진행을 할 생각을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브리핑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신규 매수하는 것은 브리핑방에서 이야기 드리지, 뭐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투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냥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디테일 있게, 또 그리고 심도 있게 케어링 받으시려고 하면 케어링 서비스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자, 서진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적자로 계속 오다가 흑자 전환 이슈가 드디어 나왔다는 것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더 눌러주고 가야 됩니다. 이거 더, 여기서 치고 이렇게 갈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그건 아니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때 올라간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내용도 없고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거에서 요것만 수익 먹고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어이없이 올라간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2차전지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한다? 좀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ESS 관련된 것도 좋아지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조금 움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이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냥 웃고 맙니다. 어쨌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흑자전환 이슈가 있으니까 다음번 눌림자리 221 라인 이 라인으로 와야 돼요. 여기 적어도 여기 지금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거래가 다시 한번 또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이 패턴이 맞아 떨어지지. 그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 생각해 주시면서 좀 보고 좀 대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 ST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공략주 체크리스트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